작년도 2019학년도에서 가장 많은 기출문제를 가지고 있는 주제가 이거다 이거야. 원래 한번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한번 트렌드를 타잖아. 한번 트렌드 타면 이 정도 되면 이거 그냥 뚫은 거야. 한 번에 끝나지 않아. 쭉 가. 한 2, 3년은 갈 거야. 그러다가 이제 꼬라박고 약간 조정 보인 다음에 그때 다시 한번 헤쳐먹죠. 이런 패턴이에요. 지금은 최대 최소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향후 2, 3년은 그래도 굉장히 많은 트렌드를 가질 거라고 생각한다 이거야. 알겠지? 나는 여기에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에서 샀다 이거. 여기 떨어졌는데 조정 받았을 줄 알았는데 이런 거 이제 가장 무서운 계단식 하락이라고 하죠. 지금 여기가 있다 이거지. 다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또 떨어져. 그래서 아무튼 뭐 딴 얘기 했고 최근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최대 최소. 자 그럼 일단 일반적으로 최대 최소 문제 나오면은 어떻게 풀 것이냐. 일반적인 풀이 절차다 이거. 풀이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할게. 자 보통 우리가 최대 최소 문제는 수능에도 나오고 학교 내신에도 나오고 너무 많이 나와. 보통 이런 구조를 띄고 있는 건 다 알고 있지. 정의역의 범위가 나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사이이고 관계식이 나와. fx가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블라. 그래 x에 대한 식으로 나와. about x다 이거. about x. x에 대한 식으로 나오고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혹은 최소값을 구하시오. 약간 말이 야리꾸리하게 바꿔. 최대 1대 x를 구하라고 하든지 그 x에 가지고 다른 걸 구하라고 하든지 뭐 이런 형태의 구조를 띄고 있지 그치? 이런 형태를 띄고 있다 이거. 근데 이렇게 딱 주면 좋은데 수능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관계식 같은 경우는 안 줄 때가 있지. 여러분한테 관계식 유도해서 풀라고 할 때가 있잖아. 논술도 마찬가지야. 논술은 심지어 아예 글밖에 없이 줄 때도 있다. 완전히 언어적으로만 딱 주는 거야. 조건 자체를. 자, 언어적 조건으로만 딱 주어진 상태를 이렇게 정형화된 최대 최소 문제로 바꾸는 걸 갖다가 우리가 수학적 모델링이라 그런다. 이걸 뭐라 그런다고? 수학적 모델링. 그래서 첫 번째 일단 수학적 모델링이 필요할 때가 있다 이거야. 수학적 모델링. 이거 이렇게 바꾸는 거. 오케이? 이런 형태. 정형화된 최대 최소 패턴으로 바꾸는 게 필요할 수도 있다 이거. 그럼 어떻게 바꾸느냐? 뭐 특별할 건 없어. 열심히 독해를 해서 일단 최대값 문제인지 최소값 문제인지를 파악을 해. 뭐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지를 파악하는 거야. 아 이거의 최대 최소 구하는 거구나. 그 대상을 갖다가 우리가 종속 변수라 그래. 있어 보이게 하려고. 근데 그냥 편하게 치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거 영향을 주는 애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얘가 툭툭툭 건드렸더니 얘가 막 기분이 점점점 나빠지고 있어. 그럼 기분이 이제 치역이 되는 거고 툭툭 건드리는 게 정의역이 되는 거야. 독립변수라 그래. 오케이? 정의역. 파악을 했네? 그럼 2단계 이 정의역을 갖다가 변수로 만들어줘야 돼. 이 정의역을 변수로 만들어줘야 돼. 각도면 세타, 길이면 x 이런 식으로 변수로 잡아줘. 변수화.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해. 반드시 변수를 체크해줘야 돼. 애들이 관계식을 구성하는데 이거 안 쓸 때 되게 많아. 이거 안 쓰면 무조건 감점 생긴다라는 거. 변수를 체크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안 쓰면은 감점이다. 쓸데없는 감점을 받으면 안 된다. 그럼 끝났어. 여기까지 구성했으면 이제 관계식 구성하는 것까지를 수학적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관계식의 구성이다. 근데 이제 보통 최대최소 문제가 이제 도형에 관련된 최대최소가 나올 수 있죠. 넓이라든지 부피, 길이 그런 게 나오면은 그 주어진 평면 도형을 말이야. 이렇게 해주는 게 기본적인 상식이야. 도형을 원이었다 이거야. 근데 이 원을 좌표 평면으로 옮겨버려. 그러면 기본적으로 좌표 평면에 가면은 애를 좌표화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변수 작업이라든지 변역을 체크하기가 편해. 그치? 변역인데 변역. 기본적으로 도형이 나오면 말이야. 옮겨라 이거야. 좌표 평면으로 시원하게 옮겨버려라 이거야. 오케이? 좌표 평면의 대응이라고 해. 이렇게 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이거야. 오케이? 자, 몸풀기 한번 해보자 이거야. 오른쪽에 보면은 유제 1이라고 있지, 그치? 그 유제 1을 풀지 말고 쭉 독해를 통해서 뭐가 종속 변수인지 그 영향을 주는 정의역, 독립변수가 뭔지만 파악을 하고 중요한 문장에다 동글뱅이도 한번 치고 해봐봐. 응? 쭉 독해를 한번 해봐라 이거야. 자, 독해를 했다 이거야. 자, 일단 우리가 뭐의 최대 최소를 구할? 최대값이야, 최소값이야 일단. 최대값이야, 최소값이야 이거. 최소값 같지? 뭐의 최소값? 가장 빨리 가져온다. 가장 빨리 가져온대. 그러니까 쫙 가져온다. 가장 빨리 가져온다. 뭐의 최소값? 길이. 그러면은 애랑 나랑 거리가 되게 가까워지면은
우리 거리는 빠르다라고 해. 우리 거리는 느리다. 뭔가 정신병자스럽다 이거. 아니지. 대상의 거리가 아니야. 뭐야 그러면? 그렇지, 시간이. 시간. 걸리는 시간이다 이거. 소요 시간이야. 그럼 이 시간이 계속 바뀌는 거야. 뭘 바꾸면?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뭐야? 이게 불판이라고 생각하면 돼. 불판. 여기다 돼지고기 한 점 이렇게 올려놓은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생지를 풀어놓고, 생지를 풀어놓는데 생지를 여기다 풀어놓는 게 아니야. 막 생각해도 무섭잖아. 막 개떼처럼 막 달려든 그런 게 아니라 한 마리만 여기다 불판 위에다 올려놓는 거야. 이런 상황이다. 그치? 생지도 굽냐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되게 더티하네, 그치? 삼겹살 구워놓고, 야, 생지야 먹어 했는데 알고 봤더니 생지가 오들오들 떨고 있대. 여기가 더 뜨거운데요. 여기가 더 뜨거워서 지금 제가 입고 있습니다. 불판, 아무튼, 생지를 이런 데다 이제 놓는 거야. 이런 실선에다 올려놓는 거야.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지 위치만 바꿔. 여기다 올려놓을 여기다 놓을 수도 있고, 여기다 놓을 수도 있고, 여기다 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위치만 바꾸는 거니까, 생지의 출발 위치만 바뀔 수 있다. 끝났다 이거. 독해를 통해서 출발 위치를 계속 바꾸고 그에 따라 걸리는 시간을 체크하고 있는 거구나. 그 2번 정의역. 이 출발 위치를 갖다가 변수로 잡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변수라는 거는 내가 여기다 놨다 여기다 놨다는 거를 구분할 수 있게 어떤 변수로 잡으라는 건데, 이게 애매하지 지금. 그림 사이즈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한 거야. 이 자체를 그냥 임의의 직사각형 상태로 놓지 말고 시원하게 좌표평면을 옮기는 거야. 그러니까 출발할 때부터 주어진 불판을 아래 그림과 같은 좌표 평면에 대응시켰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라지 A, B, C, D는 변수야 상수야? 변수야 상수야? 변수, 자꾸 반대로 해서 상수죠. 그렇죠? 왜냐면은 문자라고 해서 다 변수가 아니라 바꿀 수가 없다고. 얘는 변수야. 계속 바뀌는 거니까. 얘는 고정된 거니까 상수라고, 상수. 그러니까 숫자로 1,3, 2,4 이렇게 주어져야 상수인 건 아니고, 주어졌어. 바뀔 수 없으면 다 상수인 거야. 이렇게. 오케이? 다 상수인 거네. 그럼 처음부터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고 들어가면 어때?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지. 편해지잖아. 그러면 여기는 D2. Y좌표는 아래 첨자를 갖다가 2로 붙이자 이거야. E2, A2 이런 식으로. B2, 여기는 C2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는 거야. 그러면 자, 출발 위치를 갖다가 내가 P라고 한번 해볼게. 그리고 좌표 평면이니까 X, Y 하고 X의 변형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X의 변형은 A1서부터 시작해서 E1까지 움직일 수 있겠구나.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되는 거야. A1서부터 E1까지. 점점 수학 문제스럽게 만들어 가는 거야. Y의 변형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Y는 D2부터 움직여서 C2까지 움직이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만들어서 푸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수학 문제를 만들어서 푸는 경우일 수도 있다. 이거 최대치수에 대해서. 됐지? 그럼 이제 관계식을 구할게. 근데 이 시간이 좀 문제지, 그치? 시간이 조금 걸렸다, 많이 걸렸다라는 거는 아까 분명히 거리도 얘기했지만 거리만 가지고 해결되지 않거든. 뭐도 있어야 돼. 생지의 속도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 그치? 빨리 가는 게 중요하잖아. 막 속도가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시계에서 며칠 굶긴 다음에 막 학대하고 막 그냥 때리고 막 엉덩이 볼기짝 때리면서 막 하면은 이제 막 그 엄청난 분노하게 막 미친 듯이 달려 먹을 거 아니야, 그치? 불에 막 불이 끓든 뭐든 그냥 뭐 다리 타도 막 다리 뜯어 먹으면서 막 갈 거 아니야. 이런 것까지는 안 좋아하는구나. 막 다리가 다 익었는데 이걸 막 뜯어 먹어. 자, 아무튼 이러면 수리논술이 안 된단 말이야, 그치?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생지가 2m/s 제곱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 죽은 가우스 가도 못 푼다 이거. 그래서 내 생각에 출제 교수가 이거 서강대학교 문제였어. 옛날에 서강대학교 나왔던 문제. 그래서 로봇인 거야. 로봇이 막 등가속도 운동을 할 것 같진 않잖아. 일정한 속도로 만약에 움직인다고 하면은 시간은 속도분의 거리니까 그냥 거리로 해도 되잖아. 그치? 이건 좀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냥 거리의 최대치수로 바꿔버린 거야. 그럼 거리를 만약에 내가 L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환상적으로 관계식만 구성할 수 있다면 이거에 가장 빠르게라 그랬으니까 거리가 짧을 때 최소일 때 P의 좌표를 구하시고 이렇게 문제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어진 언어적 조건을 가지고 정의역의 범위, 관계식, 최대 최소 문제 유부를 바꾸는 거를 수학적 모델링이라고 한다고. 그럼 관계식 구성 한번 해볼까? 자, P를 어딘가에 내가 찍었어. 이렇게 찍었다 이거. 이렇게 막 자유롭게 찍었을 때 각 지점까지의 거리를 어떻게 가야 되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 그치? 실선을 통해서 가야 되는 거니까
뭐 우리가 갈 수 있는 거는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 미친놈이다 이거. 가장 빨리 가야 되니까. 지금 갑자기 이런 게 머릿속에 떠오르면 이 사람은 지금 내신 때 막 합통 같은 경우에서 너무 열심히 공부한 거지, 그치? 그건 아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가든 이 방법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고, 얘네들의 거리는 각각의 x좌표와, 그치? 각각의 y좌표를 더해주면 되죠. y좌표 차에 x좌표 차.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항상 왼쪽에 있다, 오른쪽에 있다,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거리의 차를 갖다가 환상적으로 나타내는 수학적 표현이 있다 이거야. 그게 뭐야? 절대값 내 친구다 이거야. 절대값을 이용해주면 되는 거야. 절대값을 이용해서 P라는 점에서 A까지의 거리는 이런 식으로. 오, 좋아. B라는 점까지의 거리는 X-B1, Y-B2 이런 식으로 쭉 시원하게 가는 거야. 시원하게 가서 마지막 E까지의 거리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면은 관계식까지 구성이 된 거다. 이거. 끝난 거야. 정의역, 관계식, 최소값의 최소 지점. 오케이? 자, 이런 걸 모델링이라 하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했으니까 답이 궁금하니까 한번 결론을 내려보자 이거야. 자, 그럼 생지가 도대체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야지 이게 가장 거리가 짧아질 것 같아? 어딜까? 응? 이 문제의 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이 절대값 함수를 분석할 수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만났다 이거. x-1, 절대가 x-2, 절대가 x-100이다 이거야. 자, 이게 최소가 되게 하는 x점 몇이야? 그냥 찍어봐. 자연스럽게. 어딘 것 같아? 괜찮아. 그냥 찍어. 편하게. 지금 절대 겉으로 욕하진 않아. 겉으로는 절대 욕하지 않는다 이거. 속으로는 별 상상을 다 할 수 있지만 겉으로는 욕하지 않아. 몇인 것 같아? 괜찮아. 편하게. x가 몇일 때? 1일 때?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얘기해봐. 괜찮아. 편하게. 몇일 때? 괜찮아. 아무 부담 갖지 마. 괜찮아. 선생님. 몇일 때? 괜찮아. 찍어. 괜찮아. 몇일 때? 괜찮아. 또 시간이 오래 갈수록 선생님은 더 많은 상상을 할 뿐이야. 편하게 얘기하면 50.7? 50.7? 괜찮아. 고등학교 1학년 안 나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뭐 어디 미국 갔다 왔어 다. 자, 요거는 1차 함수 하기 때문에 막 뾰쭉뾰쭉 이렇게 돼서 가운데 지점에서 무조건 최소가 나오게 돼 있어. 간격이랑 상관없어. 왜 그런 거냐면은 물론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어. x가 1보다 작을 때, x가 1과 2 사이일 때, 2에서 100 사이일 때 100보다 클 때 할 수도 있지만 개수가 많으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어차피 그래프를 그린다는 게 증감조사하는 거니까 시원하게 박력 있게 증감표를 한번 생각해 보자. 시원하게. 자, 뭔가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특정한 지점을 갖다가 체크 한번 해볼게. 1, 2, 100이다 이거. x가 이렇게 쭉 커져 나간다 이거. 자, x가 만약에 1보다 작으면은 이 안에 있는 애가 다 음수가 되고 절대값은 안에가 음수가 되면 마이너스를 뱉어내지. 이렇게 뱉어낸다 이거. 이렇게 뱉어냈다 이거. 마이너스 x가 세 덩어리니까 마이너스 3x니까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3이다 이거. 물론 이 지점에서는 미분값이 다 정의가 안 돼. 잠이 의미가 다 틀리거든. 그치? 1보다 크면은 얘는 그대로 나오고, 그치? 얘만 마이너스 뱉어내니까 x 마이너스 x 두 개니까 마이너스 1. 패턴 알겠지, 그치? 2보다 크면은 얘네 둘 다 양이고 얘만 음이니까 1. 여기서는 다 양. 이렇게. 그럼 어찌됐건 이 함수는 연속함수거든. 맞지? 갈매기 함수. 연이니까 2년도 연속이다 이거야. 그래서 시원하게 기울기 음이니까 내려왔다가 올라간 거니까 이게 무조건 극소지점, 최소지점이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어. 그러면은 개수가 늘어나더라도 앞에 기울기가 똑같은 패턴이겠지 이렇게. 그치? 그래서 일로 와서 한번 생각해봐. 간격은 몰라. 어차피 A, B, C, D 간격은 모르지만 어차피 대소관계는 알고 있어. 대소관계는 알고 있다면 무조건 가운데 지점에서 최소가 될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다. 결국은 생지를 어디다 놔야 되냐? 여기다 딱 놓으면은 가장 거리를 조금 들어서 먹이를 다 물어올 수 있다는 걸 파악해서 그게 바로 최소 지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감? 자, 어찌됐든 우리가 최대치수 문제 나왔을 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주어지면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 수식의 형태로 바꿔주는 모델링을 훈련한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모델링이 됐어. 그래서 문제 풀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관계식까지 다 구성이 됐으면 이제 문제 풀어야지, 그렇지? 즉 관계식을 이제 분석을 할 거다. 자, 관계식의
해석이다. 쉽게 해서 그래프 그리겠다는 소리야. 쉽게 해서 증감 조사하겠다는 거야. 자,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뭐 여러분도 너무 잘 알고 있는 미분 쓰는 거야, 그냥. 뭐 이건 부등식 할 때도 그렇고 너무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미분 하시고 0 되는 거 찾지 마시고 이거를 인수분해 하신 다음에 미분을 했다는 건 부호를 판별하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구간별로 이 구간에서는 애가 음수다 양수다 구간별 부호를 판정해줘서 여러분이 최대치수를 구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부호가 여러 번 바뀌면은 과감하게 증간표, 아까처럼 그치? 증간표를 작성하면 된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합성함수를 이용하는 것도 있다. 합성함수를 이용하거나 상황에 따라 치환을 이용하는 거. 야, 요즘 논술이 말이야. 솔직히 논술도 이제 한 10년이 넘었잖아. 그러니까 낼 게 없어. 딱 봤는데 처음 보는 문제야. 이런 기발하나 이런 거 없어. 다 어디서 봤던 거야. 다 막 돌려먹기 하니까 여기서 봤던 거 막 죄조합하고 식 살짝 바꾸고 숫자 바꾸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최근에 나온 논술 문제들은 기발하게 놀라운 테크닉은 거의 없고, 어디서 승부가 나냐면은 작년에 논술을 봤던 사람, 자 어때? 그런 거야. 계산이 어땠어? 논술 시험장 갔는데 계산이 어때? 길지? 길어 안 길어? 길어. 생각보다 훨씬 길어. 수능만 했던 애들은 도저히 그 길이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계산 길이가 상당히 길어. 계산력에서 승부를 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 그럼 계산을 잘한다라는 건 뭐냐면은 사칙연산을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에 우리 뭐 이런 거 경험한 적 있죠. 2차 곡선에서 포물선이랑 어떤 직선이 만남을 가져서 그랬을 때 이 거리를 구하는 문제가 나왔다 이거야. 잔챙이들은 진짜 교점을 구해. 그래 진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고수들은 어떻게 했어? 이 두 근의 차를 구해. 뭘로? 그치, 근과 계수관계를 구한 다음에 이 각을 만약에 내가 알고, 만약에 45도야. 그럼 1대1 대 루트 2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계산의 길이를 식을 컨트롤하는 기술로 줄여버리는 거야. 그게 중요하다. 이것도 마찬가지. 합성함수 치환을 이용하는 거는 식을 쉽게 조작하는 거야. 식을 변형해서, 식을 조작해서 쉽게 해서 계산을 줄이겠다는 거야. 계산을 줄이겠다. 이런 역할로서 우리가 합성함수 치환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유제 2번이 있지. 유제 2번을 한번 풀어봐. 무작정. 무작정 한번 풀어봐. 자, 유제 2번을 뭐 어려운 건 아니야. 자, 무작정 한번 풀어봐라. 고수면 이거 뭐 2분 안에 풀고, 중수면 5분 걸리고, 문제 풀긴 다 풀어. 하수는 이제 한 7, 8분 걸려. 무작정 풀어봐라. 자, 이거의 최대값. 나왔어? 고수다 이거. 자, 나온 사람 있으니까 한번 해볼게. 자, 일반적으로 그냥 너무 순수한 거야. 그냥 세상을 너무 순수하게 살았다 이거. 그냥 배운 대로만 하나 하겠습니다. 관계식이 구성됐고, 이 자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 거야. 쉽게 증감을 조사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미분을 선택을 했어. 미분하니까 고배 미분이어서 세제곱근 이렇게 됐고, 앞에 거 그대로 3분의 왜 이렇게 길지? 속미분 이게 뭐지? 합치기가 너무 부담스럽다 이게. 계산이 들어. 안 되는 건 아니야. 합쳐서 막 그냥 켤레 곱하고 막 잘 뽕을 하면 되긴 할 거야. 부호 판명도 할 수 있고. 근데 상당히 길다 이거. 오래 걸려. 이 실제로 여러분 시험장 가면은
1번 문제가 중요해. 1번 문제인데 만약에 계산력에 이런 식의 변별이 나왔어. 근데 문제 풀다가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이런 긴 식이 나오잖아. 신념이 무너져. 이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시험 자체를 그르치는 경우가 많대.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니야. 너무 길어. 2번 타자. 고수 조금 아까보다 레벨이 높아. 얘는 이게 눈에 들어왔어. 오, 동일한 항의 반복. 뭐 할 거야? 치환해버렸다 이거. 치환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무조건 변형을 체크해줘야 돼. x가 임의의 실수니까 t는 x제곱 치환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형. 모든 관계식의 문제는 전체 실수가 아닌 이상은 무조건 변형을 써줘야 돼. 그럼 t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야. 자, 이렇게 됐고 이제 이거를 미분하는 거야. 특별한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일단 또 조심해야 될 거. 이런 애들 되게 많거든. 치환하잖아? 그럼 이 식을 x가 t에 대한 정의역으로 바뀌었다고 이렇게 쓰는 애들 있어. 이런 애들 꼭 있지. 잣됐다 이거. 이거 조졌다 이거. 함수라는 건 대응관계인데 x를 넣어서 이렇게 대응되는 관계를 가진 함수를 f라 했대. 그러면 이거는 이 약속대로 가면 원래 t제곱 3 빼기 t제곱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절대 이런 짓을 하면 안 돼. 그때는 여러분이 이렇게 나타내거나 아니면 이 함수를 새로운 함수로 잡아줘야 된다. 이거 조심해야 돼. 오케이? 자, 아무튼 이렇게 잡았어. 그러면은 이 상태로 미분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서술해 주는 게 좋냐면은 이런 서술해 주면 됩니다. 음함수로 dt, t로 미분하겠다 이렇게. 근데 역시 이것도 찝찝해. 앞에 거 미분. 아까보다는 편한데 여전히 조금 이게 뭔가 분위기가 이게 좀 거시기하다 이거. 3-t에 마이너스 3분의 2 속미분하니까 뭐 이렇게 된단 말이야. 물론 아까보다는 조금 편해. 근데 여전히 더럽다 이거. 그럼 고수들은 어떻게 하느냐? 고수들은 치환하고 어떻게 할까? 이 t를 안으로 집어넣어 버리면 이거 누구나 알고 있는 계산 능력인데 시험장에서 이 아이디어가 떠오른 애들은 룰루랄라 1분 만에 풀어버리는 거고 안 떠올리는 애는 그냥 안드로메다로 가버리는 거야. 어떻게 하면 이 안에 있는 것만 쏙 빼내서 어차피 세제곱근 함수는 증가함수니까 3t3승 마이너스 t4승에 대해서 요거에 대한 최대값만 구하면 되는 거죠. 간단하지 그치? 미분해서 끝내버리면 된다. 9t제곱 마이너스 4t3승이니까 자,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요게 뭔지 한번 잘 봐봐. 잘 모르는 사람은 요게 어떤 식으로 설명하면 되는 건지. t제곱 딱 묶은 다음에 9-4t 한 다음에 부호변화 영향을 주는 게 이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구간별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는 거야. 0부터 시작해서 태우관인데요? 아니다 이거. 미분의 세계로 오는 순간 무조건 연립공간으로 바뀌는 거야. 0서부터 4분의 9 사이에서 G' 값 음수 4분의 9서부터 시작해서 무한대까지 G' 양수이다. 이런 식으로 서술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따라서 T가 4분의 9일 때 최대값 간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두 번째, 합성 취향률 같은 식을 조작하면서 계산을 좀 줄이는 느낌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 근데 다 이런 건 아니야. 이렇게 계산을 줄이는 역할로서 합성함수나 치환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그냥 무조건 합성함수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 반드시. 그게 누구냐면은 각이다 이거 각. 어떤 각도를 주면서 각도의 최대값, 각도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은 전에 극한할 때도 얘기했지만 각은 뭔가 좀 얘가 뭔가 하자가 있어. 자기가 혼자 스스로 뭐 할 수가 없어. 밥도 혼자 못 먹고 뭐 혼자 할 수 있는 게 혼자 샤워도 못 하는 애야. 절대 이런 식으로 관계식을 잡지 못해. 세타는 이런 식으로 해서 관계식을 세우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못한다 이거. 그래서 약간 하자가 있어. 약간 쉽게 얘기해서 애자야 애자. 애자라서 이 목발이나 휠체어를 짚고 다니는데 그 목발 휠체어 역할을 하는 애가 누구냐면은 바로 이분들이다. 이거. 누구야? 삼각비다. 이거.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휠체어. 오늘은 어떤 목발을 짚어볼까? 이렇게 고르는 거야. C컷 탄젠트 그런 건 타지 않는다 이거. 일반적인 휠체어는 안 탄다 이거. 그래서 각도에 대한 최대 최소가 나오면은 반드시 여러분은 삼각함수로 합성을 써야 되는 거야. 직접 식을 세울 수가 없거든. 삼각함수를. 이건 필수야. 이거는 계산을 위해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야 좀 편하려면 이런 거 써라는 개념이고 이거는 반드시 삼각함수를 합성해야 돼. 오케이? 이렇게 합성을 시켜서 세 개 중에 하나를 합성시켜서 관계식을 구성하면 이제 식이 구성되는 패턴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게 작년에 2개나 나왔을 때 이거 2번이나 중앙대에서도 나왔고 어디 학교 여기 잔챙이 같은 학교에서 하나 나왔는데 2개나 기출이 됐었다 이거. 자 그러면은 주의사항은 뭐냐? 자 이 정도는 생각을 해줘야 돼. 특별한 얘기가 없이 세타가 예각이었던 거야. 예각일 때는 그냥 자유롭게 여러분이 개인적 취향으로 고르면 돼.
개인적 취향으로 사인으로 하는 게 편할 것 같은데, 코사인이 편할 것 같은데, 탄젠트가 편할 것 같은데, 계산이 편한 걸 고르면 돼. 계산의 편의를 이용해서 그냥 사인으로 하든지 코사인, 탄젠트를 택하면 돼. 근데 사인이랑 코사인이 친구인 건 알지? 사인, 코사인, 사인과 탄젠트가 친구지. 사인과 탄젠트가 친구야. 그리고 코사인은 왕따야. 왜 그러냐면은 사인은 예각의 범위에서 이렇게 올라가. 그치? 탄젠트도 올라가. 그러면은 나는 세타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었어. 근데 직접 식을 못 세우니까 사인 입혀서 식을 세웠어. 그럼 얘가 최대일 때 세타도 최대. 맞아? 얘가 최대일 때 세타도 최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 근데 코사인은 어떻게 생겼어? 내리 꽂으니까 이제 반대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정도는 생각하면 얘는 반대야, 반대. 구분을 해야 돼. 자, 근데 자, 여기가 중요해. 세타 값이 둔각까지 확장이 될 수 있잖아. 그때는 여러분이 계산의 편이고 나발이고 이때는 무조건 뭘로 합성해야 될 것 같아? 이거 무조건이야. 반드시 둔각이 돼버리면은 코사인으로만 합성을 해야 돼. 코사인으로 합성한대.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자, 왜 코사인으로 합성을 해야 되냐? 그래프를 한번 봐봐라. 사인 커브는 이렇게 생겼거든. 사인 커브는 0에서 파이 둔각 사이에서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은 내가 직접적으로 세타에 대한 식을 못 세워서 합성을 시켜서 식을 세웠단 말이야. 좋아. 그러면은 사인 값이 컸어. 사인 값이 이 fx 값이지. 사인 값이 컸으면은 세타도 큰 거야?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지. 증가와 감소가 막 짬뽕이 돼 있기 때문에 사인 값이 크다고 해서 더 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 뭐 힙합이야. 그렇다고 작다고 또 작다고 볼 수도 없고 막 그냥 증감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냥 미지의 세계로 간다 이거야. 활용도가 떨어지는 거야. 탄젠트는 말할 가치도 없다 이거. 너 뭐야 인마. 너 왜 끊겼어 이 자식아. 이런 상황이 되버려. 근데 코사인 같은 경우는 시원하지, 그치? 코사인은 시원하게 아래로만 내리꽂기 때문에, 그치? 시원하게 바닥으로 내리꽂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에 최대값 문제면은 뭘 찾으면 되는 거야? 세타의 최대값을 구하셔? 세타가 최대가 되려면은 코사인 값은 작은 쪽을 택하면 되는 거지, 그치? 요 정도만 기억하. 그래서 둔각이 됐을 경우에는 이걸로 합성한다. 코사인 합성한다.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자, 유제 3번을 여러분이 한번 이제 풀어볼 건데 이게 실제 올해 따끈따끈한 2019학년도 지금 대학교 1학년 간 애들의 기출문제다 이거야. 참고로 중앙대학교에 대해서 조금 선생님이 언급을 해주면은 중앙대가 개꿀이야 실제로. 중앙대가 왜 개꿀이냐면은 여기서 자기가 지금 저는 논술로 이제 상위권 대학을 생각합니다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저는 지금 뭐 큰일 났다 이게. 지금 정시로 답도 없고 지금 뭐 내신 그냥 던졌고 지금 남은 게 아무것도 없고 논술로 갈 수 있다 이거. 중앙대가 안성 캠퍼스라고 있어. 알지? 중앙대는 본캠만 있는 게 아니라 안성 캠퍼스가 있는데 거기가 논술을 봐요. 근데 경쟁률이 한 30대 1 정도 돼. 근데 최저를 맞추면 실질 경쟁률 몇 점 올 것 같아. 누구랑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사람 째려보지 말아라. 아니 눈이 나랑 딱 응시하면 이렇게 째려보면 안 되지. 그냥. 뭐 이렇게 동조하는 그런 끄덕음이라도 있어야 내가 뭔가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선생님 지금 심란한데 그럴 필요 없잖아. 안성 캠퍼스 경쟁률이 몇일 것 같아? 찍어봐. 몇일 것 같아? 안성 캠퍼스 경쟁률 8대 3대 제일 낮은 과를 얘기해줄게. 식품 영양학과. 뭔가 낮을 것 같은 분위기지, 그치? 식품이라. 안성인데 식품이야. 1.6대 1이다. 1.6대 1. 거의 충격이지. 시험장 가면은 대충 상황이 보여. 아, 쟤 꺾으면 끝나겠는데? 계산하고. 교실은 막 텅텅 비어있고. 교수 약간 민망해. 뭐, 이거 다 온 거 맞아? 뭐, 민망하니까 좀 가까이서 할까? 그냥 서로 약간 친구고, 경쟁자가 다 보여. 저 새끼 꺾으면 끝이야. 답안지 체크하면서 그날 합격 여부를 알 수도 있어. 저기까지밖에 못 썼네? 뭐, 이거 내가 붙을 것 같은데? 한 명 꺾으면 끝이야. 한 명만 잡으면 끝이야. 이런 상황이 있어. 그러니까, 진짜로. 괜히 막 목표를 높게 잡으면서 그런 게 아니라, 아, 어떻게든 나는 대학을 가야 돼. 올해 무조건 하면, 개꿀일 수 있다니까. 최저를 충족한다는 가정하에. 근데 서울캠도 경쟁률이 되게 높았거든. 작년에 막 60대, 막 70대 그랬는데 최저를 충족하면은 막 한 자릿수로 떨어지고 13대 그 정도로 내려가. 근데 작년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최저가 몇이었어? 현재 기억나? 중앙대 최저? 어? 맞아, 세계합 5였어. 미친놈인 거지, 그치? 의대가 세계합 4야. 정신병자인 거야.
우리 중앙대 그냥 세기압 5를 건 거야. 그래서 올해 세기압 6으로 다운시켜서 그래도 학교 레벨에 비해서는 좀 빡세지. 그러니까 좀 논술보다는 최저 쪽으로 해서 조금 경쟁력을 가진 사람은 중앙대를 쓰면 좋지. 그래서 일단 최저가 센 학교라는 거. 좀 두 번째 특징을 소개하면은 혹시 이번에 중앙대 모의논술 봤냐? 안 봤어? 누구한테 얘기하는지 모르겠대. 중앙대 모의논술 답안이 이렇게 생겼어. 중앙대 막 뭐 이렇게 야부리 치고 여기 이름 쓰는 칸 돼 있고 이렇게 해서 수학 1세트 첫 번째 세트 확률 통계 문제. 여기가 가운데 이렇게 딱 갈려져서 세 칸이 딱 돼 있어. 단면이야. 충격적인 건 단면이야. 뒷면이 없어. 뒷면에 쓸 수 없어. 그다음에 두 번째 세트 1번, 두 번째 세트 2번 이렇게 돼 있어 진짜로. 이게 중앙대학교 답안지 형식이야. 이게 과학. 과학은 40분 동안 풀어야 돼. 이거는 80분 동안 풀어야 돼. 문항이 너무 많지 않냐? 시간이 무조건 모자라. 빡세. 시간이 빡세. 그러니까 문제는 막 환상적인 기발 하나의 놀라운 테크닉을 낼 수도 없어. 그러니까 단순하게 딱딱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제 문항수가 많기 때문에 아이디어의 막 기발함은 한계가 있던 거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근데 또 특징이 뭐냐면은 답안이 어때? 개조그마지, 그치? 그래서 모의논술 본 사람 한 번도 없냐? 모의논술 안 봤어? 중대 모의논술? 봤지? 봤지? 이 느낌 알지, 그치? 그래서 어떤 식의 형상이 일어나냐면 답안을 이제 막 쓴단 말이야. 처음에 막 시작해. 뭐 함수, 제시문 가를 이용 뭐 해서 막 멋있게 써. fx 막 이렇게 쓰다가 마지막 끝날 때쯤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거 이다. 글씨가 10분의 1로 줄어들어. 진짜 아니 웃을 일이 아니라 진짜 이렇게 돼. 왜냐면 쓰다가 이게 몰라. 그럼 답안지 교체도 하고 하는데 문제는 30분 이전에 30분 남고 나서부터는 그러니까 생각해봐. 100분짜리 120분 시험인데 30분 한참 열띠게 풀고 있을 때잖아. 답안 한참 열심히 보는데 그때부터 안 바꿔줘 또. 안 바꿔줘. 그냥 얄짤 없어 그냥.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이게. 작년에 떨어진 애가 하나 있었는데 걔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실력자였어. 무조건 붙을 수밖에 없는 애인데 떨어졌어. 왜 떨어졌냐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 문제 다 맞았거든. 나중에 알게 됐어. 걔가 어떤 짓을 했냐. 풀다가 이제 모질란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자존심이 상처가. 이건 좀 그래. 그래서 얘가 이렇게 조작을 했던 거야.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이겁니다. 여기다 야부리 친 거야. 꽈락됐어. 그래서 100% 꽈락이야. 중앙대 교수가 굉장히 예민한 교수야. 여기다 이렇게 조금이라도 흘러내리냐 이 박스 넘어가자. 그게 무조건 빵점이야. 채점도 안 해. 여기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코딱지가 묻었어. 이거 정의되지 않은 변수네. 말하게 돼. 진짜. 그래서 중앙대학교 갈 때는 진짜 이 안에서 모든 걸 끝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쓸 공간이 좁아. 엄청 좁아. 그래서 함축적 서술이 되게 중요해. 함축적으로. 그러니까 좀 함축적 서술이 중요하다. 이거. 그러니까 줄였어야 돼. 줄여.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단순 계산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 단순 계산 생략해야 되지. 그렇다고 다 생략하면 안 돼. 진짜 웃긴 게 또 그 모의논술 끝난 다음에 이제 교수가 나와서 우리 학교 이제 이렇게 시험 보겠다 얘기하잖아. 뭐라 그러냐. 우리 학교는 서술이 중요합니다. 라고 했어. 서술을 쓸 공간을 쳐주면서 해야 되는데 서술을 개코 주지도 서술을 중요해. 그래서 계산을 잘 생략해 주시고 변수 같은 거 많이 가정하지 마. 변수를 많이 가정하면 다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변수 가정을 최소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 이거야. 알겠지? 그리고 계산을 갖다가 좀 줄인다라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테크닉이 중요한 거야. 이런 테크닉. 오케이? 그래서 그 느낌을 살리면서 여러분 2019학년도 그 느낌을 가져보자. 유제 3번 한번 풀어봐. 작년도 2-1번 문제였어 이게.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이 시간 안에 극복하려면 5분 안에 풀어야지 맞는 거. 5분 안에 풀면은 아주 잘하는 거고 이걸 7분 가면은 망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딱 시간 재 지금 40분이니까 47분까지 한번 도전을 해봐라. 답을 내 풀어봐. 뭐 저는 중대 안 갈 거니까 뭐 이런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풀어봐라.
속도가 중요해요. 속도. 이 논술이 진짜 시간이 진짜 중요한 건데 수능은 이제 100분 안에 산업 문제를 푼다는 그게 딱 명쾌하게 딱 또 안와 있잖아요. 근데 학교별로 또 시험 시간 다르고. 근데 진짜 최근 논술은 진짜 속도야. 시간 안에 정확하게 푸는 게 진짜 중요해. 난이도는 높지가 않거든. 기반 안에 그딴 거 없어. 다 어디서 봤던 것들이라고. 다 어디서 봤던 것들. 시간이야, 시간. 속도감 있게 정확하게 센스 있게 풀어가는 게 중요해. 좀 풀어. 나왔어? 몇이야 답? 아 괜찮아. 맞을 것 같아. 네 입모양 보니까 맞을 것 같아. 2로 시작하려고 했잖아. 2 루트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지 않았어? 뭐야? 2루트? 끝이야 이게? 2루트가 뭐야? 루트 10? 조졌다 이거.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일단 각도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일단 아까 배웠던 것처럼 이건 반드시 삼각함수로 합성을 시킬 거야. 그러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뭘 합성할 것인가? 일단 이 각의 범위가 예각이야 둔각까지 확장될 수 있어. 정황상 예각일 것 같긴 하지. 근데 그걸 만약에 설명하려고 그러면 쉽진 않아. 그치? 왜 예각이냐 그러면은 세 점이 다 움직인단 말이야. 세 점이 다 움직이기 때문에 아니 야 이거 이 새끼가 이거 야 인마 화는 찍어서 차마 멋있게 설명할 방법은 없어. 맞지? 이럴 때는 세 개 다 움직이면은 최대한 움직이는 걸 줄여 설명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X축과 이루는 각을 이용하면은 두 점만 움직이면서 설명할 수 있거든. 뭐 BCO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각 ACO. 그러면 좀 아까보단 편하지. X축과 이루는 각이니까 요 놈이 얘가 요 Y는 X 위로 움직이고 얘는 이쪽으로 뻗어나가는 거니까 제일 각도가 클 때가 원점에 와 있을 때 얘는 6,6에 있을 때니까 45도가 되는 건 이미 자명하고. 근데 그 다음에 얘는 Y는 X 위에 있고 얘는 왼쪽으로만 가야 되잖아. X가 양수니까. 그러면 이건 무조건 예각이거든. 맞아? 맞아요? 이 정도는 쉽잖아. 얘도 마찬가지고. 응? 얘도 마찬가지고. 근데 기본적으로 얘가 커. 이 각도가 클 수밖에 없어. BCO가. 맞지? 그러면은 꼭 정확한 값을 찾지 못하더라도 이걸로 답을 찾았으면 못 알아 탄젠트를 씌워. 이거 보고 최대값이 이거구만. 이거 안 되잖아 당연히. 그치? 대략적으로 얘가 가지고 있는 바운더리만 찾을 수 있다고. 제일 큰 게 이거니까 뭐 0보다는 무조건 클 거고. 그치? 뭐 이렇게 해도 얘가 극단적으로 요거 갖고 요거 간다고 해도 4분의 8보다는 작을 테니까 이거 무조건 예각을 가질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해서 다 합성할 수 있다. 그럼 뭘로 합성하는 게 편할까? 응? 뭘로 합성하면 편해? 응? 같이 합시다. 좀 같이 좀 이렇게 좀 얘기도 해주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뭐가 제일 편해? 탄젠트가 편하지. 사인, 코사인은 빗변을 알아야 되는데 빗변은 루트 나와버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탄젠트가 편하다. 이게. 자, 근데 이제 여러분 답안에 대해서는 생각 안 했겠지만 논술에 답안 쓸 때 이게 중대해서 안 좋은 방법이라고. 뭔가 이렇게 이 점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이걸 세타로 잡고 큰 각을 알파, 뭐 이걸 베타 이렇게 하면 이 변수들을 다 가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정의되지 않은 변수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짓을 하지 말란 말이야. 꼭지점이 있으면은 꼭지점 자체가 변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서술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쓰는 게 좋은 서술이야. 탄젠트 각 BCA인데 이걸 그냥 그대로 주어진 점 가지고 그냥 출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지. 그러면 덧셈 정리 들어가. 1 뭐야? 플러스 탄젠트 BCO는 뭐야? 2x 플러스 6분의 x 플러스 6.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이제 수능과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지. 계산 자체가 좀 식 자체가 엄청 길잖아. 이런 애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렇지? 여기는 2x 플러스 6 x 플러스 6 마이너스 2x 플러스 5 x 플러스 5 됐지?
근데 이제 만약에 일반적인 논술이면 여러분 계속 여기다 연산하는 것을 쭉 이어나가면 되는데, 만약에 중앙되면은 다른 여백에다가 여러분이 이걸 빠르게 계산하고 이걸 좀 함축적으로 확 지나가라는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그치? 그렇게 하는 게 현명하다 이거야. 그럼 양변에 2x 플러스 6 곱했겠지, 그치? 분모분자에다가. 그럼 2x 플러스 2x 플러스 5 되고, 플러스 x 플러스 6, x 플러스 5 됐을 거고, 분자는 2x 플러스 2x 플러스 곱했으니까 2x 플러스 5에다가 x 플러스 6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에다가 2x 플러스 6에다가 x 플러스 5 됐을 거다 이거. 분모부터 가자 이거. 4x제곱 x제곱이니까 그냥 시원하게 그냥 5x제곱이고, 1차식 12x에다 10x니까 22x고, 여기는 6x 5x니까 11x니까 33x다 이거. 33x. 상수는 60이다 이거. 위에 거는 쉬워. 2x제곱 나가리 2x제곱 없어졌고, 상수항 12x 10x니까 22x고, 아니다 이거 17x다 이거. 이거는 뭐야 16x지, 그치? 그래서 x 상수항은 30, 30 나가리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했으면 일단 1단계는 성공한 거야. 자, 이게 10점 만점일 때 여기까지 했으면 일단 탄젠트 합성으로부터 여기까지 구성만 해도 5점은 받을 것 같아. 이제 증감조사 하면 되는데, 초보들은 여기서, 초보라기보다 그냥 순진 아이들은 이 상태에서 미분하고 더러운 식을 맛보게 되고 자신감 결여로 망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야. 물론 끝까지 전개해서 도달할 수도 있고, 근데 시계를 봤더니 시간이 한 20분 지났고. 센스쟁이들은 어떻게 했을까 이거? 자, 얘기해봐. 어떻게 했어? 너는? 그냥 했다 이거야. 그냥 해도 그냥 계산이 빠르면 성공할 수도 있다 이거야. 우성이 어떻게 했어? 그렇지. 이게 말만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분모분자가 같이 움직이니까 x를 나눠봐. x를 나누면 5x에다가 x분의 6. 오, 이런 게 테크닉이야. 이런 게. 이게 뭐 대단한 테크닉도 아니고 되게 사소한 테크닉이지, 그치? 이거가 최소가 되면 전체는 최대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걸 새로운 함수로 잡아서 미분해도 되지만 못 써도 돼. 산수기하를 쓸 수도 있죠, 그쵸? 창피한데? 근데 이게 초고수는 아니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대는, 아까 얘기 안 했네. 중대는 의대 논술이 따로 없어. 의대 논술이 그냥 자연 1, 자연 2가 있는데, 자연 1에 있는 과들 시험, 자연 2에 있는 과들 시험인데, 자연 2에 있는 공대들이랑 의대랑 똑같은 시험을 봐. 똑같은 시험을 봐. 그게 맹점이야. 그래서 내가 최저는 어떻게 맞추겠는데 4개야 뭐야. 근데 뭐 의대에 갈 그런 격정적인 문제 풀기는 내가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써보면 돼. 붙을 수 있어. 뭐가 중요한 거냐면 대신에, 그리고 의대들의 의대 논술의 평균 합격점이 80점대밖에 안 돼. 86점 이렇게. 그러니까 막 100점 맞아야 되는 게 아니야. 근데 공대 높은 과들은 70점대 후반이거든. 커트라인이랑 거의 수석한 애는 아마 역전 현상도 일어났을 거라고, 실제로. 의대라고 해서 뭐 극단적으로 높고 그러지도 않아. 근데 의대 애들은 어떤 걸 할 거냐, 이런 게 있는 거지. 봐봐. x를 나눴잖아. 근데 문제에서 x가 어땠어, 조건이 처음에? 0 포함됐지. 망했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지? 에이, 그냥 여기서 미분해야지.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물론 이거를 학교 측의 선행학습 보고서에는 이거 가지고 언급을 안 했는데, 내 생각에는 의대 정도 급에서는 이걸 분명히 고려했을 거라고 판단이 들어. 뭐냐면은 이렇게 쓴 애가 분명히 있을 거야. 의대 정도 갈 애들 초고수들 이렇게 했을 거야. 0일대를 나눠버리는 거야. 우리 많이 해봤잖아. 그럼 0일대면은 x 여기 와 있고 a는 5,5, 6,5니까 그냥 일직선상에 놓이니까, 일직선상에 있으니까 각이 있어 없어? 각이 없지. 그냥 탄젠트 입힐 것도 없어. 그냥 0이야 0. 그리고 나눠버리는 거야, 명쾌하게. 떼는 거지 그냥. 문제가 안 생기는 거야. 그럼 이제 깔끔하게 여기서 가는 거야. 이거 산술 기하 이렇게 딱 해서 최소값을 멋지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야. 이해감? 고수들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어차피 최대값 구하는 게 아니라 최대일 때 x를 구하는 거니까, 산술 기하에서 등호 조건일 때는 뭐지, 얘네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이게. 등호 조건일 때 얘네들이 어때? 같아, 값이. 그래서 이거 같다고 풀면은 5x제곱이 60이니까 x제곱이 12. 그래서 x가 2루트 3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지. 혹시 산술기하의 등호 조건 잘 모르는 사람은 정확한 증명은 젠센이라는 아저씨가 있어요. 스위스의 수학자인가? 스위스인가? 아무튼 이 아저씨가 만들었어. 원래 2개짜리, 3개짜리, 100개짜리, N개짜리도 산술기하 평균이 있어. 근데 그걸로 하는 거는 지금 우리의 취지에 안 맞아. 그래서 2개짜리는 실은 인수분해 변형 공식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거든. 왜 등호 조건이 성립하냐?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이건 자명하다 이거야. 그러면은 인수분해를 변형 공식을 쓰면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
오케이? 양변의 루트를 때려버려. 오. 그럼 위에 아래가 필충관계가 되려면은 요것도 안에 것도 요 양수가 돼야 되니까 A, B가 모두 양수여야 돼. 그렇지? 그러면 이제 끝났다 이거. 가보자 이거. 해맑게 웃고 있네, 그치? 이게 또이또일 때라는 걸 알게 된다. 그래서 A가 B랑 같을 때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야. 이해감? 상수기하 평균은 등호 성립할 때는 둘이 같다라는 걸 확인했다 이거. 자, 이렇게 해서 뭐 중앙대 문제 풀면서 시계 조작과 각이 있을 때는 합성을 무조건 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자, 세 번째 아이디어. 여기까지 하고 이제 살짝 끊었다가 문제 하나 풀고 합시다. 세 번째 아이디어는 우리가 뭐 많이 했던 거야. 드립이라는 기술이 있다 이거. 알지, 드립? 교육과정에서 우리가 배웠던 기본적인 함수, 기본 함수들, 1차 함수, 2차 함수. 그러니까 미분하지 않아도 우리가 애가 증가인지 감소인지 알고 있는 함수들, 지수함수, 로그함수, 미수만 보면 되는 거고, 유리함수, 무리함수 다 알고 있다 이거. 삼각함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함수들을 가지고 사칙현상과 합성을 통해서 우리가 판정을 하는 거예요. 증가 더하기 증가는 증가일 거고, 감소하는 함수였다 이거. 감소하고 있었어. 감소하고 있었다 이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근데 마이너스 붙였더니 증가로 바뀌지, 그치? 다 했던 거야. 100번 한 거야. 증가 함수랑 증가 함수 합성하면 증가고, 감소 함수와 감소 함수를 합성하면은 증가가 될 것이고. 맞지, 그치?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도. 증가 곱하기 증가는 증가가 될 거고. 분모는 감소하는데 분자는 증가하는 패턴이면은 역시 증가가 되고, 이거를 감소로 갈아 끼우면 감소가 돼. 감감감, 마증감. 증 중에 하나만 감소를 집어넣으면 감. 이것도 마찬가지. 하나 바꾸면은 감. 감감감. 증감. 오케이? 근데 얘네들은 양수일 때만 써야 돼. 양수일 때. 부호가 양수일 때만 쓰는 기술이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드립이라고 했잖아. 꼭 미분하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 유제 4번을 봐봐. 유제 4번. 자, 거기다 mn은 자연수라고 적어. mn은 자연수. mn은 자연수다. 자, x의 m승에다가 ln 1 플러스 x의 n승인데 앞으로 보내면 되겠지, 그치? 자, 이렇게 생겼다 이거. 마이너스 ln x. 자, 이거의 최대값 구하는 문제야. 이거 최대값. 벌써 판정이 끝나는 순간이다 이거. 자, 요거는 지수함수. 미수가 1보다 작으니까 감소함수. 요거는 증가함수. 요거는 증가함수. 그러니까 분모가 x가 커질수록 쫙 커지고 자는 작아지니까 이 전체 항은 감소함수. ln x는 증가함수. 마이너스 증가니까 감소. 감소 더하기 감소니까 감소다 이거. 끝났다 이거. fx는 감소함수다 이거. 그리고 어찌됐건 답안을 작성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약간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설명할 때는 내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절대 교수를 가르치려 들지면 안 돼. 가회 선생처럼 뭐 교수야, 요거 미수 1보다 작으니까 감소야. 증가 곱하기 증가 알겠어? 알겠어 모르겠어? 대답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듯이 길게 쓰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런 관계식을 줬다는 거는 이 사람이 평가하기를 하는 게 이거잖아 이거. 그러면은 살짝 슬쩍 최소한의 정보만 주면 된대. 이런 식으로. 익스펜션 마이너스 x는 감소함수고, 함수들의 기본 함수들에 대해서 설명만 해주는 거야. ln 1 플러스 x, ln x 모두 이거는 증가함수이다. 이렇게만 딱 설명해주면은 충분한 근거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감소했으니까 정의역이 작을수록 최대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fx 중에서 제일 큰 놈은 f1이다 이거, 그치? 1 집어넣으면은 1은 n, ln, 2 이런 식으로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야. 이해가? 이런 식으로. 됐지? 자, 네 번째 기술을 배우기 전에 일단 하나 끊자 이거야. 자, 우리가 풀 문제는 실전 6번을 봐봐. 실전 6번. 실전 6번. 종이. 실전 6번은 네 번째는 수열이야, 수열. 수열의 일반항을 딱 주면서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까지는 우리 함수의 관계식에 대한 최대 최소만 했는데 수열의 일반항에 대한 최대 최소가 나올 수도 있지. 수열의 일반항도 뭐 다를 건 없어. 기본적인 건 똑같은데
가장 이제 함수의 관계식과 차이점은 뭐지 이거? 정의역이? 정의역이 뭐밖에 안 된다 얘는? 자연수밖에 안 된다 이거 자연수. 1, 2, 3, 4, 5, 6, 7, 8 그런 거밖에 못 들어가는 거야. 3분의 1, 3분의 7 무리수 이런 건 넣을 수가 없어. 자연수다 이거 자연수. 자연수를 이렇게 써. 자, 이런 경우일 때는 그럼 최대 최소를 어떻게 우리가 구성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전략은 뭐냐면은 어찌됐건 자연수도 실수에 포함된 거 아니야? 실수의 세계에 포함된 거잖아. 응? 뭐 지나가는 개가 막 이렇게 막 왕왕왕왕왕 왈왈 짖어. 나도 짖을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사람이기지만 난 동물이기도 하니까. 근데 막 내가 춤추고 막 힙합 하는데 동물은 힙합 못 하잖아. 걔가 막 나랑 따라하면서 힙합은 못 할 거 아니야. 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니까 힙합은. 그치? 마치 미지수가 실수로 딱 주어졌는데 내가 수학적 기납법을 쓰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수학적 기납법은 자연수에서만 쓸 수 있는 기술이니까. 근데 자연수로 주어진 거에서 내가 실수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 뭐 미분이라든지 뭐 치환, 뭐 기타 등 아까 했던 여러 가지 증감조사들 해도 돼. 확장해서 할 수 있다고. 왜? 이 안에 포함되는 애니까. 나는 사람이기 전에 동물이기도 하니까.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그 주어진 수열의 일반항을 관계식으로 확장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미지수를, 자연수의 미지수를 실수로 확장하는 거야. 실수로 그냥 확장해서 푸는 거야. 확장하여 해석을 하는데 문제는 주의사항이 하나 있다. 이게. 단 이건 좀 조심해야 된다. 이게. 단 이 조심하는 거는 유제를 본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거. 자, 유제 5번을 보면은 AN이라는 애가 주어졌어. 그렇지? 4N 3승 뭐 블라블라 이렇게 주어졌지? 유제 5번을 보면은 4N 3승 마이너스 9N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0N 더하기 10이라고 주어졌고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그치? 뭐 어려울 게 없지. 그치? 근데 이제 문제는 정의역의 범위가 수열이니까 이렇게 1항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가는 거야. 그냥 어차피 해도 자연수는 실수에 포함되는 거니까 뭐 미분하고 해도. 근데 이 상태에서 미분하는 건 좀 웃기지 않냐? 미분이라는 거는 그 지점에서 순간 변화율인데 변화율은 분명히 그 연속된 아주 가까운 두 점을 이용하는 건데 얘는 드그득 이산적으로 떨어져 있잖아. 좀 웃기지? 그래서 이 상태에서 미분하는 거는 실은 좀 이상한 소술이야. 그래서 미지수가 자연수나 정수나 이럴 때는 여러분이 이 미지수 n을 갖다가 실수로 확장시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라고 하면서 이 n을 x로 바꿔버려. 이렇게. 그래서 3차 함수로 해석을 하는 거야. 무슨 말 이해 가지? 그치? 그럼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지. 미분도 하고 치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드립도 쓰고 다 하는 거야. 근데 어찌됐건 말이야. 관계식이 나오면은 변역은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돼. 1서부터 들어가는 거니까 0을 넣을 일은 없지. 그치? 음수를 넣을 일도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뭐 할까? 3차 함수니까. 응? 미분이 가장 일반적이지? 가자 이거야. Let's go. 12x제곱 마이너스 18x 마이너스 30이야. 6으로 묶었더니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니까 이렇게 뭐야? 응? 여기지, 그치?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빨리 하면 되는 거야. 이 정도 계산은. 뭐 중간 과정 다 보일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됐지? x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거 의미가 없어. 증간표로 갈 필요 없이 여기서 결정이 나는 거거든. 근데 좀 뭔가 이상하지 않니? 어? 그러면 최소값이 2분의 5인데 정항상 2분의 5를 넣을 수가 있냐고 여기다가. 말이 안 되잖아. 어? 2.5인데 뭐 말이 돼? 넣을 수가 없지. 자연수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어떻게 하면 돼? 즉 최대 최소 지점이 자연수가 아니야. 자연수만 정의되어 있는 건데 내가 풀기에 어쩔 수 없이 실수를 확장한 거지. 팩트는 어찌됐건 자연수잖아. 자연수가 아닐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자연수가 아닌 경우 결론은 일단 알아. 2.5가 넣을 수가 없으니까 뭐 넣으면 될까? 뭐를 넣어? 뭐? 그치, 2랑 3 집어넣은 다음에 대충 보고 비교하면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렇게 쓸 수는 없잖아. 여기까지 딱 했는데, 자, 2분의 5 최소인데, 못 넣으니까 2와 3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뭐 약간 무슨, 그치, 막 게임처럼 그런 느낌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서술이 좀 이뻐지지가 않기 때문에 서술을 이쁘게 하고 싶다면은
그러면 이런 걸 배울 거야. 맥시멈 함수라고 알아? 미니멈 함수 들어본 적 있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데 이런 함수를 이용해서 마무리해주면 좀 깔끔하게 쓸 수 있어. 한번 보여줄게. 자, 여기까지 왔어. 일단 아직까지는 자연수의 세계가 아니니까 증감조사 해줘. 그러니까 1서부터 2분의 5까지 구간에서 A'X는 음수 감소했다는 거고 2분의 5서부터 쭉까지 해서는 N은 양수다 이거다. 증가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원래 실수면 즉 X는 2분의 5에서 최소값 이러면 되는데 지금은 자연수밖에 못 넣기 때문에 어떤 뜻이냐면은 이 구간에서 이거 이제 미분이니까 개구간이지만 실제로는 1이 포함되는 거야. 1서부터 2.5까지 구간에서는 감소했다는 소리니까 1항과 2항 중에서는 어찌됐건 2항이 작은 건 팩트야. 그치? 맞지? 3, 4, 5, 6, 7, 8 얘네들이 포함된 구간에서는 N은 증가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찌됐든 3항이 제일 작은 건 팩트지. 가면 갈수록 커졌다는 거지.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하겠다 이 소리야. 어? 맞아? 근데 마무리를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된다. 최소값은 뭔가 있어 보이는 표현. 교수에게 나 논술에다가 돈 엄청 꼬라박았습니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거야. 있어 보이게. 있어 보이지. 간지나지. 2항과 3항 중에서 작은 R을 선택하겠다. 이런 뜻이야.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은 조금 있어 보이게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다. 이해감? 그래서 이렇게 찾아서 둘 중에 작은 놈 선택해주면은 답이 되는 거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된다. 이해가지? 자, 두 번째. 그러니까 미분 말고 드립을 치든 뭐 치환을 하든 우리 아까 함수 관계식 했던 거 그대로 해도 상관없다 이거야. 확장만 해서. 근데 이 상태에서 좀 제발 미분하지 마. 좀 웃기잖아. 그치? 엄밀히 얘기하면 좀 웃긴 거니까 변수 바꿔서 확장시킨 다음에 들어가는 게 좋다 이거야. 두 번째 아이디어는 뭐냐? 그럼 다 모든 수열의 일반항 문제를 이렇게 풀 수 있냐? 그렇지 않다 이거야. 아쉽게도 팩토리얼이라고 알지? 팩토리얼. 그치? 팩토리얼에 관한 팩토리얼이라고 썼지만 팩토리얼로 바꿀 수 있는 애들 있지. 컨비네이션, 퍼미테이션, 하이퍼블리티, 기타 등등 이렇게 팩토리얼로 바꿀 수 있는 애에 관련된 일반항이 나오면 이 아이디어를 쓸 수가 없다 이거야. 항이 쓸 수 없죠 아이디어를. 야, 그러면 EN 컨비네이션 N이면 도대체 이건 뭐 하는 놈이야? 서로 다른 뭐야 이거. 그치? 루트 2루트 3개라는 것도 있어? 없잖아. 이 자체가 정의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건 이 아이디어를 쓸 수 자체가 없다고. 이런 경우일 때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증감조사를 하느냐. 이건 진짜 수열만으로 풀어야 돼. 확장식이 저렇게 야매로 갈 수 없어. 돌파하는 거야. 이 주어진 수열 자체가 증가하는 구간, 즉 증가수열이 되는 구간을 정의하면은 이렇게 되지. 함수의 관계식은 미분도 쓸 수 있고 한데 수열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야. 근데 주어진 식이 이렇게 팩토리얼 형태면 말이지. 양수겠지 당연히. 그치? 양수일 거고 이렇게 나눠주면은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은 동치관계야. 똑같은 식이야. 그래서 이 부등식을 풀어버리는 거야. 이 부등식 실제로 푸는 거야 여러분. 열심히. 이 부등식의 실근의 범위를 구해. 이 실근의 범위가 바로 증가 구간이 되는 거야. 증가 구간의 범위다.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너네들이 뭔가 AN이 이렇게 주어졌다 치자 이거. 블라블라 주어졌어. 그래서 이 부등식을 실제로 계산하는 거야. 나누기를 이용하는 이유는 팩토리얼의 특성상 이게 이뻐져 뭔가 계산이. 막 열심히 지워지면서 이 부등식을 풀었더니 만약에 예를 들어 3.6서부터 n이 8.7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이거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걸 만족하는 n의 범위는 4, 5, 6, 7, 8이지. 그러면 이거 4, 5, 6, 7, 8일 때 증가했다는 소리야. AN이 AN 플러스 1보다 컸다는 소리야. 자, 그래프를 한번 이용해보자.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냐면은 4를 넣었어. 그럼 4항보다 5항이 컸다는 소리야. 5항보다 6항이 컸다는 소리고 7항, 6항보다 7항, 7항보다 8항 하나 더 있어. 8까지 이걸 만족하는 거니까 8항을 넣으면 8항보다 9항이 더 큰 거야. 여기까지. 그럼 나머지 내가 이 부등식을 풀진 않았지만
당연히 반대에서는 나머지 구간은 감소했거나 같았거나겠지, 그치? 그러니까 뭔가 이런 느낌으로 가지 않았을까냐. 이 자체가 그래프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그래프로부터 여러분이 최대값, 최소값을 시원하게 결정할 수가 있다, 이거. 만약에 시작하는 값이 1항이었다, 20항까지였다라고 하면은 4항과 20항이 최소값의 후보가 되는 거고 1항과 9항이 최대값의 후보가 되는 거야. 듣고 있어? 그래서 최대값은 아까처럼 맥시멈 미니멈 함수를 이용하면 되는 거죠. 맥스 1항 9항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는 거예요. 최소값을. 이해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다. 유제 6번 한번 풀어봐봐. 유제 6번을 봤더니 답은 알 것 같아. 이거 너무나도 우리가 많이 겪었던 애들이기 때문에 20컴비네이 n이 최대가 될 때 n을 구하는 건데 n이 몇일 때 최대야? 경험상 10이잖아. 그치? 뭔가 서로 다 20개 중에서 안 뽑으면 한 가지, 뽑을 수 있는 한 가지는 20가지. 점점점 커지잖아. 그치? 커지다가 이제 해지를 가서 대해지가 되면서 해지를 갔던 대해지 그런 추억이 있단 말이지. 그치? 근데 왜 10인지를 뭐라고 설명할 거냐? 교수님 하나씩 계산해 봅시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치? 그렇다고 20컴비네이션 n을 미분하자고 하는 정신병자도 없을 거 아니야. 20컴비네이션 n을 x라 하면은 이거 미분하면 20컴비네이션 1 세상에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네. 그리고 하나 팁을 주면은 특히 이제 수학을 많이 안 하는 애들의 특징인데 뭔가 컴비네이션 같은 거 나오잖아 애들이. 그러니까 NCR이 나오면은 이게 먼저 떠오르는 애들이 있어요. n 빼기 1 어디까지 가야 되지? n 빼기 r인가 이건가 헷갈리네. 한번 세볼까? 뭐 이러면서 막 이거 막 고민하고 막 여기다가 이제 r팩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건 좋은 풀이가 아니야. 절대 좋은 풀이가 아니야. NCR 같은 거 나오면은 어떻게 해야 돼? 팩토리얼로만 점점점 나오면 기본적으로 좋은 풀이가 아니야. 알겠지? 반드시 이렇게 기억을 해주는 게 좋아. 알겠지? 반드시 이걸로 하세요. 그럼 20 컴비네이션 n도 마찬가지. 20에서 거꾸로 n개를 세지 마시고 그냥 20 팩토리얼 n 팩토리얼 20 마이너스 n 팩토리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가보자 이거야. am분의 am 플러스 1은 어차피 여기도 20이 들어가고 여기도 20이 들어갈 거 아니야. 얘는. 그러니까 얘는 의미가 없어요. 지워져. 여기는 n팩이 들어갈 때 여기는 n 플러스 1 팩토리얼이 들어가지. 응? 식의 모양은 굉장히 화려하지만 그냥 귀여운 애야. 팩토리얼 날려버리면 되니까. 여기는 20 마이너스 n팩이 있고 여기는 n 플러스 1이니까 19 마이너스 n팩이 있어. 식은 화려하지만 그냥 귀요미래니까 가 이 자식아. 가! 이 새끼야. 이거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식은 n 플러스 1분의 20 마이너스 n이라는 아주 귀여운 식이 만들어요. 이걸 만족하는 n의 구간이 증가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그치? 이것도 계산하려고 막 그러지 말고 이런 건 산수잖아. 산수. 그러니까 바로 답만 얘기해도 돼. 이므로 암산에 n 플러스 1로 곱했어. 20 마이너스 n이 n 플러스 1을 이쪽으로 빼. 그럼 19. 2n은 19니까 2로 나누면은 9.5지. 9.5. n이 9.5일 때 만족한다라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는 근데 좀 특수해. n이 자연수만 되는 건 아니야. 0서부터 가능하지. 선생님 점점점 쓰지 말래매요. 아니 이걸 뭐 어떻게 하라고.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 이거는 이런 건 하게 해줘야지. 즉 n이 0부터 시작해서 점에서 9까지일 때는 9일 때 이렇게 됐다는 소리야. 얘가 증가했다는 소리가 돼. 왜 최대값이 10인지 알겠어? 0 넣었을 때보다 1이 커요. 1 넣었을 때보다 2가 커요. 2 넣었을 때보다 3이 커요. 9 넣었을 때보다 10이 커요. 반대 내가 이 부등식은 안 풀었지만 당연히 감소가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n이 10일 때 최대임을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감? 됐지? 그치? 즉 n이 10일 때
AN이 최대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최대치수 문제가 나왔을 때 처음에 모델링 어떻게 하면 되고 이제 문제가 됐어? 그럼 이제 관계식 어떻게 해석하는지까지를 얘기했대. 그럼 이제부터 뭐 할 거냐? 지금부터는 작년에 핫 이슈였다 그랬잖아, 그치? 그럼 이제 올해도 한 번에 끝나진 않아. 약간 이게 주식이라고 해서 약간 이게 쫙 차오르면서 막 이렇게 하다가 약간 등락하다 그 다음에 확 꼬라박는 거지. 꼬라박아서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안 나와. 그러다가 다시 한번 한탕 더 해먹는다 이게. 올해 한탕 더 해먹을 놈이 있어. 몇 년 동안 되게 이제 그냥 이제 계속 조정받았던 애들이 있단 말이야. 계속 조정받았던 애들이 대표적인 애가 함수방정식 같은 애들 조정받았고, 그 다음에 뭐 정적분 정의 같은 것도 잘 안 나왔어. 그런 것들. 정의 쪽, 미분 정의, 정적분 정의 이런 애들이 올해 한번 칠 수 있다. 한번 칠 때 됐어. 미세먼지는 어떡하냐. 이놈의 주식은 조정밖에 없다. 이거.